작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고한 대로 64회 한능검 시험에서 드디어 출제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변화도 있었고요. 출제 스타일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제위원이 낸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기출이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 기출을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기출의 극단적 재활용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기출의 극단적 재활용 같은 경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요, 한능검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출은 최근 15회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기출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최근 기출 15회만 하더라도 750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능검 수험생들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이 750문제도 다 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 기출 3회를 중심으로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요, 62회 오답에서 그 다음에인 63회 정답으로 바뀌는 경우가 15문제나 됐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전의 기출 내지는 최근 3회의 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62회의 정답이 63회의 정답으로 된 경우는 단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최근 다른 회차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61회 같은 경우는 그 직전, 다시 말해서 60회의 정답이 61회의 정답 선지로 되는 경우는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62회 같은 경우는 그 직전 61회의 정답이 정답으로 되는 경우는 한 문제가 있었는데 흑창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3회에서도 단 한 문제만 정답이 정답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4회를 보시면은요, 63회 정답이 64회 정답으로 되는 경우가 무려 6문제나 있었습니다. 출제위원이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대신 63회 오답이 64회의 정답으로 되는 경우는 10문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선지의 정답이나 오답이 그 다음 선지에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경우는 16문제씩 이렇게 되었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로 했었죠. 이전에 64회 이전 같은 경우는 오답 선지가 정답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는데요.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요, 63회의 3번 문제를 보시면 가번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 부여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나번 같은 경우에는 철여 근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문제를 내면서 거기에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서 주변국가가 교류했었다. 발해 선지를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그게 바로 64회의 8번 문제에서 정답 선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혹시 모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 거란도, 일본도라고 나와 있었는데 64회에서는 거란도 영주도로 바뀌어서 영주도는 처음 보는데 이러면서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능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선지 자체를 뒤죽박죽 내서 오류 선지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란도가 발해하고 관련이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영주도, 일본도는 무조건 거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도만 보고 푸셔도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한능검의 원칙이 되겠고요. 따라서 오답 선지가 그 다음에 언젠가 정답 선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8번에 보시면은요, 발해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 선지만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64회 같은 경우는 오경을 지도로 줬었고요. 누가 봐도 이건 발해죠. 그 다음에 설빈부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해인 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 그 선지 자체의 정답 선지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란도를 보고 풀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직전에 오답선지가 그 다음에 정답선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었고요. 63회에서는 15개가 변신을 했었고, 이번에 64회 같은 경우는 10개밖에 변신을 안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답이 정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어떻게 정답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건 상당히 의외가 되는 거죠. 한능검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반복 출제한다 하더라도 한국사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답이 정답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지문, 문제 자체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그 다음에 바로 출제를 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62에서 정답이 64에서 정답으로 된 경우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아주 특이했습니다. 4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거기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지문에 내각 책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반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죠. 이승만 독재 정부를 4.19에 의해서 몰아내고 나서 대통령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독재자가 출연을 한다. 따라서 독재자가 출연할 수 없는 의원 내각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단원제가 아니라 하나 있는 국회, 지금과 같은 그게 아니라 민의원, 참의원 같은 양원제로 단 한 번 국회가 양원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19 직후가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63에서 똑같이 정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에 있었냐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보시면요,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누구나 알다시피 1948년 5월 10일 선거잖아요. 제1대, 다시 말해서 재헌국회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4.19 직후인 양원제가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직전 선지 정답이 그 다음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에 있어서의 문제 구성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6문제가 정답이 정답으로 됐다라는 것은 아주 마음을 먹고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63회에서 64회 정답 선지가 정답 선지로 되는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63회 6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요, 빈공가가 나와 있고요, 격황소서가 나와 있습니다. 채치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항소운한 때 경문을 쓴 채치원에 관한 문제고요. 정답은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이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4에서 또 채치원이 개혁안 10여 조를 올렸다고 또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 위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위에 청해진이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장보고가 되겠고요. 신라가 망해갈 때인 신라 상대 중대 하대에서 개판이었을 때인 하대가 되겠고요. 호족 중에 한 명이었었던 장보고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하대 상황을 고르면 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채치원이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10여 조를 올렸다. 이게 똑같이 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이제까지 64회 이전인 63회 이전의 시험지에서는 이 문제를 똑같이 출제한다 하더라도 정답을 신라 하대 상황에서 앞에 나왔었던 채치원의 정답 선지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진성여왕 때 그 유명한 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종과 애노의 반란이 있었었고요.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적고적, 붉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적고적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선지를 정답 선지로 충분히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4의 새 한능검 출제위원은 정답 선지를 정답 선지로 만들겠다. 왜 오답 선지만 정답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느냐라고 이렇게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제위원은 상식을 거부하는 출제위원이고요, 상당히 창의적인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비를 했을 때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회의 1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한능검 시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고려시대에 외적이 침입이 되겠습니다. 거란족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진족, 몽골, 그 다음에 홍건족, 외국까지 이렇게 외침이 유난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문제를 최소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까지 출제를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따라서 나올 문제가 나왔습니다. 63회도 그러고요, 64에서도요. 그래서 63회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양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 다음 지문에서는 강감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소양강,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란족이 침입을 했을 때 1차에서는 서희가, 2차에서는 양규가, 3차에서는 강감찬이 잘 싸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답은 뭐냐면 광군을 조직했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 그럼 미칠 광자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미친 애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대처하기 위해서 거란은 크게 난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광군, 광군사, 이런 거는 거란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예도 말씀드렸죠. 궁예 같은 경우는 미쳤었죠. 그래서 궁예 같은 경우에 미륵불을 자처하고 이랬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강평성, 미칠 광자를 써서 그렇게 같이 연결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었었는데, 광군이 답이었었는데 64에서도 광군이 조직되었다가 똑같이 답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만들고 있고요. 위에 있는 문제만 바꾸고 있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요, 가와 마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거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낙타 50피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 태조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양규가 나와 있습니다. 남원에서, 소양강에서 2차 침입이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같은 경우는 1차 침입을 그래서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의 시험 문제였었다고 그러면은 뭐를 내는 거죠? 서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양규가 잘 싸우기 이전에 목정에 목을 친 강조라는 애가 있었죠. 이런 거를 내든지, 이렇게 선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내지 않고 63회에 정답 선지였었던 광군을 조직하여 대비하였다, 그게 똑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을 정답으로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출제위원이 연속 2회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64회까지는 이 경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세 번째를 보시면요, 63회에 최충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다음을 고르래요. 그래서 최충원의 아들내미인 최후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답이 뭐냐면요, 최후가 인사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이게 가볍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점짜리로 나왔었는데요, 64회 14번 문제에서 강화도를 천도했었다, 이게 바로 최충원의 아들내미였었던 최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정방을 설치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방이라는 정답 선지를 또 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문제만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정답으로 돼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64의 특징이고, 이 이전까지는 뭐냐면요, 무신정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무신정권, 최충원 이전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최충원 내지는 최후,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방에 관련된 최후만 연속해서 2번 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63회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활발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인 거는 오히려 박제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이박, 유독공, 이덕무, 박제가 누가 좋아했었죠? 정조가 사랑한 바로 서울 규장각 검사관이 됐었던 3인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선 후기 상황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인삼, 담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 작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상황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똑같이 물론 이 시기의 상황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되는 선지가 뭐냐면요, 고추, 담배, 인삼을 고추로 하면 바꿨네요. 그래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그래서 상품 작물이라는 정답 선지를 그대로 정답 선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답이 정답이 아닌 정답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 이게 바로 64의 새출제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에서 39번에서 조선말 큰 사전,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조선의 학회 사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답은 따라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게 아주 가볍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4에서 인물에 관련된 이 문제인데요, 인물에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혹이 인물을 몰라도 되는 거죠. 조선의 학회 사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정답을 지금 정답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정답이 정답으로 변신한 경우를 보시면은요, 박정철 군 나와 있네요. 4.13 호언조치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점짜리입니다. 아주 가볍게 현재의 헌법인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또 64에서 46번에서 뭐가 되냐면 호언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주면서 정답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걸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정답을 정답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그거에 관련된 주제들은 꼭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출제위원이 되면서 더 철저한 기출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기출을 극단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동일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신정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충원 이전, 최충원 최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박정희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노태우 정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답 선지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주제도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근대 초기에 있어서의 심리양요하고 병인양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63회에서 심리양요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병인양요를 출제를 하는데, 제네럴 셔먼호라는 63회에서 심리양요를 출제를 했는데 64에서 또 심리양요를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항기후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됐는데 이 세 개가 보통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63회에서 갑신정변이 나왔는데 또 갑신정변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개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갑오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고 갑신정변에서 개혁안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다 하더라도 을미개혁이 있고 강무개혁이 있는데 63회에서 갑오 1차가 나왔는데 64에서 또 갑오 1차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제위원들은 보다 더 극단적으로 문제들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65회 대책과 관련되어서는요, 제가 최근 기출문제 150문제를 시대별, 주제별로 나눠서 6번에 걸쳐서 앞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분석 강의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65회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꼭 고득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